오히려 동업자였던 정대택 씨를 감옥에 넣는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어왔던 두 모녀는 김건희, 자신의 친구이자 엠파크와 추모공원인 조원공원 감사인 김혜성을 통해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2013년 4월에서 10월경 신한저축은행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다. 2013년 4월 1일자 100억원, 6월 24일자 71억원, 8월 2일자 38억원, 10월 11일자 138억원 등 통장 잔고 증명서 4장 총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위조하여 만들어진다. 그러니 통장 가압류가 되어 있다란 최은순의 말과 그 잔고 증명서를 보고 안소연 씨는 믿을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잔고 증명서로만은 잔금을 융통하기가 어렵게 되자 최은순 측에서 10억, 안소연 씨가 10억 등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사채 시장을 통해 마련하여 어렵게 잔금을 치른다.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흐른다. 그동안 계속 밀려드는 잔금 요청과 여기저기 빌린 돈의 이자 등의 문제로 너무도 어려운 상황 속에 갇힌 안소연 씨는 최은순과 단판을 지어야겠다 마음먹는다. 그럴 때마다 최은순은 안소연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위를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자기는 안소연 씨가 불리하게 안 할 테니 걱정 말라 하면서 물건 3개 중 하나가 처리되면 먼저 다 가져가라고 말했다고도 한다. 그런데 도촌동 땅 시세가 갑자기 폭등한다. 그 이후 최은순의 태도는 바뀐다. 갑자기 고향 공장과 가평 요양병원만 안소연 씨가 갖고 도촌동 땅은 자신이 가져야겠다란 것이다. 안소연 씨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했다 한다.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다 한다. 그러자 최은순과 김건희는 태도를 바꿔 안소연 씨를 공격했다. 이 일과 돈을 융통했던 곳들로부터 이자 압박으로 인해 안소연 씨는 급속도로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된다. 결국 둘은 서로 고소를 하겠다고 으르렁대는 상황까지 치닫는다. 안소연 씨는 계속되는 이자 등의 압박에 건강이 안 좋아져 지인을 통해 잔고 증명서를 들고 해당 은행인 신한저축은행을 찾아가 그 잔고가 가압류에서 풀렸는지를 확인해달라 부탁했다. 지인은 신한저축은행에 가서 가압류가 풀려 최은순이 돈을 다 찾아갔냐라고 은행 측에 질문한다. 그때 돌아온 은행의 대답은 계좌 자체가 없다란 것이었다. 안소연 씨는 잔고 증명서를 처음 봤던 2013년에서 2년이 지난 2015년 5월에야 비로소 사기임을 알게 됐다. 법정에서 김혜성은 잔고 증명서의 위조를 인정했다. 그러나 정말 웃긴 것은 그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안소연 씨였다라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이 일로 졸지에 안소연 씨는 주범이 된 것이다. 결국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한 사기꾼 신세가 된 안소연 씨는 구속된다. 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당시 담당 검사에게 정황과 앞뒤 일련의 과정 및 최은순과 김건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진술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윤 총장의 장모인 최은순과 처인 김건희는 조사조차 하질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최은순은 지인들에게 안소연을 징역 5년을 살게 할 것이라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자신이 10억을 써서라도 자신 사위가 검사인데 그렇게 할 거라 이야기하고 다녔다라 한다. 어찌됐든 우연이든 아니든 담당 검사는 안소연 씨에게 5년을 구형한다. 그리고 그 재판부에서 재판장은 검사의 구형 그대로 5년을 판결한다. 그 재판장은 윤석열 총장 사법시험 23기 동기인 반모 판사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안소연 씨는 결국 3년간 징역을 살았으며 가산을 탕진하고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검찰은 최은순과 김건희는 단 한 차례의 조사도 없이 오로지 안소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 윤석열이 지정해준 당시 변호사는 사건 관련자를 불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교사하고 안소연 씨가 신한저축은행의 잔고 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러 다니자 전격 구속시켜버린 것이다. 잔고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실히 알게 될 때까지 안소연 씨는 금감원 등을 찾아다녔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가짜 증명서임을 알게 되었다 한다. 어느 기관에서든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그 진위 여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시간만 끌었던 것이었다. 징역을 살고 나온 안소연 씨는 재차 이 사건을 고소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형사1부 박상진 담당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단순 사기 사건인데
수사검사가 항소심 공판까지 맡아 진행하는 특이한 사건이라고도 한다. 오히려 박 검사는 기소 과정에서 안소연 씨에게 잠깐 몇 마디만 진술해달라고 불러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안소연 씨의 말을 묵살하고 윤석열 총장 장모 최은순과 진술이 다른데도 대질신문도 없이 안소연 씨를 주범으로 최은순과 장고 증명서를 위조해준 김혜성을 공범으로 전격 기소했다. 철석같이 진짜로 믿었던 안소연 씨는 노천동 땅을 사들이면서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를 적용받았으며 지인 등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까지 받았다. 진짜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위조 부탁한 최은순과 김건희는 멀쩡했다. 그럼 김혜성은 단순히 친구인 김건희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장고 위조 증명서를 만들어줬을까? 2013년 4월 15일 최은순은 자신 건물을 담보로 신한상호저축은행에서 26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 이때는 장고 증명서를 처음으로 위조한 후 2주일이 지난 시점으로 대출받은 돈을 빌려간 곳은 주식회사 인터베일리라는 투자자문사였다. 그 인터베일리라는 회사 대표가 김예성이다. 즉 최은순은 김혜성에게 26억 원을 가짜 증명서를 만드는 대가로 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다. 당시 최은순은 위조 증명서를 들고 와서 안소연 씨에게 김혜성이 우리 일 많이 신경 써주고 했으니까 좋은 물건 같은 게 있으면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다. 최은순이 위조 증명서를 직접 만들어준 김혜성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모든 사실을 배제했다. 결국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안소연 씨에 대해서는 의정부 지법 합의부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피고인 최은순과 김혜성에 대한 재판은 현 재판부가 맡아 진행 중이다. 이유는 안소연 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최은순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조차 최은순과 안소연을 동업자 관계로 공동전범으로 판단했던 사건을 검찰은 정반대로 최은순이 피해자라 판단하고 처벌을 면하게 했던 것이다. 정말 웃기지 못해 무섭다. 재판에서 최은순은 장고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을 시인했다.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김혜성에게 부탁했습니다 라고 확실히 진술했다. 장고증명서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 장고가 많이 있는 것처럼 해 대출을 받고 그러면 대출을 해준 쪽은 결국 기만을 당해 속은 것이므로 사기가 명백하고 금액도 워낙 커 그 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은 사기죄를 빼버린 것이다. 실제 그 허위 증명서를 통해 1억 원을 송금받은 일도 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검찰은 끝까지 최은순을 비호한다. 담당검사 박모 검사는 2017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안소연 씨 항소심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최은순에게 어머니라고 칭하며 깍듯이 친절을 베풀고 1심에서 항소심까지 담당하며 최은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마다못해 기소된 최은순의 제목에서 장고증명서를 위조해 수십억을 편취한 사기죄는 빼버렸다. 일반 피의자는 사기 금액이 3천만 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수십억 원의 사기 금액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고 사기죄도 빼버렸으니 최은순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은 지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장모의 일이라 본인과 무관하다 항변했으며 자신 장모와 처의 일이 자신 도덕성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조국과 정겸신 교수에 대해서는 부부 1심 동체라 했던 윤석열, 자신의 처 김건희와 장모가 연루된 사건에는 자신과 상관없다는 윤석열, 표창장 위조 혐의로 신속한 기소를 하고 막대한 세금을 써가며 23차례나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검찰, 윤 총장이 입만 열면 말하던 법과 원칙이 검찰 수장의 가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검찰, 정대택 씨 사건으로 2014년 한 달간 정직 처분을 받기도 하고 결국 1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좌천당했을 때 사표를 내고자 했으나 극구 만류했던 김건희.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자 갑자기 김건희가 하는 코바나라는 미술 전시회사를 통해 수많은 대기업들이 줄을 지어 후원하고 특히 삼성전자는 수억의 전세 설정권까지 해주며 현재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서초동 아크로피스트라라는 초호화 아파트에 살게